시청자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사이드암 바트 새 얼굴인 두 선수를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우타 거포 저격은 전통적으로 잠수함 선수들이 해왔습니다. 최근 언더 투수가 사라지는 추세이니만큼 사이드암 선수들의 중요성은 점점 상승하게 될 겁니다. 구속이 나오는 사이드암의 필요성은 계속 있을 것이고 구단도 그래서인지 2명의 사이드암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신인 드래프트에서 영입한 엄요셉 선수와 육성 영입으로 하나에 입단한 박부성 선수입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박명근 선수는 한 인터뷰에서 이번 로봇 심판존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심판도 내 공이 스트라이크 같은데 다 볼이 나오냐고 하시더라. 내 입장에서 스트라이크가 공을 안 잡아주니까 혼란스러웠다. 그러다 보니 바깥쪽이 예전보다 좁아진 느낌이었다. 물론 예전에 볼을 잡아두던 몸쪽 공이나 높은 볼이 스트라이크가 되기는 했는데 사이드암 투수는 결국 바깥쪽으로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게 제일 자신 있는 코스다. 그게 스트라이크가 되지 않으니 스트라이크를 잡아야 할 때 던질 공이 없어진 느낌이었다. 엄상백 선수도 로본 심판이 로우존보다 하이존을 스트라이크로 많이 잡아줬다. 체인지업을 낮게 던지면 스트라이크가 되지 않았다. 그게 진짜 컸다. 어쩔 수 없이 커터를 많이 사용해야 했다. 초반에 너무 안 좋아서 힘들었지만 하다 보니 적응이 됐다. 25시즌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다. 로봇 심판의 도입으로 가장 피해를 본 포지션은 잠수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KBO에 있는 잠수함 대부분의 선수들이 평균 자체점이 오르고 피장타가 늘어나면서 존재감이 작아졌습니다. 특히 오프사이드 구종인 체인지업, 포크볼을 주무기로 던지는 선수들은 부진을 면치 못합니다. 어쩌면 24시즌 홈런 급증에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잠수함 투수들의 존재감이 작아진 이유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구단은 원래 잠수함 선수들과의 인연이 없는 팀이기는 합니다. 한희미 선수 이후 사이드암 선발은 엄상백 선수로 이어집니다. 그나마 강재민 선수가 역할을 그동안 해왔지만 현재는 군입대를 한 상황이니 24시즌은 잠수함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김승희 선수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 다입니다. 하나뿐만 아니라 각 팀 대표적인 사이드암 선수 고영표, 임기영, 정우영, 최원준 등등 모두 부진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잠수함 선수들의 영입을 삼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 생각하기는 합니다. 확실히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잠수함 선수들이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스탯이 안 나오는 경우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4라운드, 5라운드에 지명을 받을 것으로 보았던 선수들마저 외면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만이 사이드암 선수를 지명했고 4팀은 단 한 명도 사이드암 선수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KBO의 졸속 행정의 피해라고 봐야 합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KBO는 스트라이크 조정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상하존을 조정합니다. 낮아진 스트라이크 존 가장 반길 만한 선수들은 역시 사이드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구단이 이 부분을 예상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엄상백 선수를 FA로 데려오고 신인 드래프트에서 유일하게 사이드암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이어 육성 선수로 사이드암 선수를 영입하기도 합니다. 후반기에 강재민, 김관우 선수도 복귀를 한다. 어느 때보다 사이드암 선수들이 많은 25시즌입니다. 일단 9라운드로 지명된 엄요셉 선수부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고교 사이드암 선수 중 원탑으로 이야기가 되던 선수입니다. 4라운드, 5라운드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이지만 로봇 심판의 여파로 지명 순번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기본적인 제구력을 갖추었다는 평가, 145km에서 148km대 속구, 매력 있는 선수이기는 합니다. 9라운드에 지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어쩌면 행운이라고 봅니다. 일단 구단은 엄요셉 선수를 불펜으로 보고 지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 구단은 선발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잠수함 선수를 지명해 왔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좋은 송영훈 등 기존의 잠수함 선수들을 방출하면서 지명 실패를 인정한 꼴이다. 지명 기준을 바꾼 것이다 할 수는 있을 듯 합니다. 고교 시절 엄상백 선수 기록을 보면 아쉽게도 89 이상을 던진 경기가 적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지명 순번에 밀린 이유 중 하나가 선발보다는 불펜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한화는 강재민 선수가 제대할 때까지 불펜으로 활용할 선수가 필요합니다. 일단 김승희 선수를 후보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배민서 선수는 불펜보다 선발로 기회를 받을 공산이 크다. 그럼 퓨처스 불펜에 사이드암이 없습니다. 한화가 엄효섭 선수를 지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합니다. 개인적으로 엄효섭 선수가 불펜뿐만 아니라 선발으로도 가능성이 보이기는 하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부스야 훈련을 통해 늘릴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인 제구 그리고 구속, 오프사이드 구종만 잘 배운다면 2, 3년 군대까지 소화한 이후에는 선발 엄효섭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하나 구단은 즉시 전력 선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1군이던 퓨처스이던 공을 바로 던질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동안 루키는 선발부터라는 대전제가 있었긴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바뀐 상황이니 궁금하네요. 어떤 루트로 성장을 시킬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이어 성지훈, 김도빈에 이어서 육성 선수 선발 가능성이 있는 박부성 선수입니다. 예전엔 고졸 육성 선수도 있었지만 최근엔 대졸 선수만이 육성 선수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대졸 선수는 군입대를 앞둔 선수이다 보니까 빠르게 1군에 올라갈 필요가 있고 선발보다는 불펜으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 퓨처스에서는 육성 선수가 불펜보다는 선발로 기회를 받는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완, 성지훈, 우완, 김도빈 선수가 대표적입니다. 다른 육상 선수들은 결국 방출이 되면서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선발로 가능성을 보인 두 선수는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박부성 선수도 잠수함 선발의 가능성 있는 선수입니다. 대학 시절 109 이상 공을 던지면서 선발의 가능성을 내비춘 박부성 선수. 한화 관계자는 대학 4학년 때 팀의 에이스로 활약하며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군대도 갔다 오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진 것 같다.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하기도 한 박부성 선수입니다. 대학 성적 자체는 믿을 수는 없지만 109를 던진다는 건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무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타자는 적응하게 됩니다. 적응하면 공략할 수 있습니다. 109, 이닝 소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상문 코치도 박부성 선수를 보면서 던지는 걸 보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히든카드가 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지훈, 김도빈 선수 사례를 보면 처음엔 불펜으로 있다가 선발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올 시즌은 두 선수 다 불펜으로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선발을 채워야 하고 그 선수로 박부성 선수 가능성이 있다. 일단 코치의 눈에 들었으니 본인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팀의 희소한 잠수함이니 기회는 있을 겁니다. 더더욱 군필 선수입니다. 성지훈, 김도빈 선수는 군입대를 해야 하지만 박부성 선수는 그 제한이 없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선발로 기회를 받을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엄효세 선수와 박부성 선수, 희소한 잠수함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두각을 보여도 정상적으로 투구만 해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장 10 콜업 순번에서는 밀려나 있겠지만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경문, 양상문 두 사람 모두 유형의 다변화를 중요시하는 감독이기에 그 빈틈을 파고들면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가치를 증명하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새 얼굴 시리즈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동영 선수가 아직 남아있지만 권민규 선수 영상과 동일한 내용이라 생각해서 재탕에 가깝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25시즌 전력 분석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3화부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